단일 경기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스포츠 이벤트인 미국 프로축구 슈퍼볼. 지난 슈퍼볼에서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캔자스시티 치프스의 경기는 무려 2억 명이 지켜봤습니다. 이 슈퍼볼에 등장한 한 광고, 억만장자처럼 쇼핑하라라는 문구는 미국인들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슈퍼볼의 광고 단가는 30초에 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90억 원에 달합니다. 1초에 무려 3억 원입니다. 이 비싸기로 유명한 슈퍼볼 광고에 나선 이 기업은 누구였을까요? 오늘은 빠르게 미국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를 규제하고 있지만 미국에서 중국 온라인 쇼핑몰의 인기는 무서울 정도입니다. 올해 미국 앱스토어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앱은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 테무입니다. 지난해 9월 출시된 테무는 현재 미국에서 다운로드 1위 앱입니다. 테무는 지난 2월 미국 슈퍼볼에서 억만장자처럼 쇼핑하라라는 문구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광고에 나오는 여성은 테무에서 파는 저렴한 옷 가격에 놀라서 억만장자가 된 기분이라고 말합니다. 드라마 속 부자들이 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주세요. 테무에서는 저렴한 가격 덕에 이런 쇼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테무는 초저가를 강조하는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테무는 중국에서 값싼 상품들을 미국으로 가져와서 판매를 하는데요. 오프라인 매장 대신 온라인에서 주문을 받고 중국에서 미국으로 직접 배송하는 방식으로 유통비용을 줄여서 가격을 압도적으로 낮췄습니다. 테무의 성공 비결 가운데 하나는 바로 무관세 혜택입니다. 미국 관세법은 800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100만 원 이하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 테무는 중국의 제품을 미국의 소비자들에게 직접 배송합니다. 이 혜택을 고스란히 중국 기업들이 보고 있습니다. 테무는 초저가 전략과 800달러 한도의 관세 혜택이 맞물려서 폭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인기를 끌면서 테무를 운영하는 핀더더의 주가도 크게 올랐습니다. 테무는 중국의 대형 전자상거래 기업인 핀더더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핀더더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데 올해 주가가 크게 뛰었습니다. 현재 방송을 기준으로 주가는 144달러, 시가총액이 1920억 달러에 달합니다. 1년 만에 주가가 무려 70%가 올랐습니다. 벌써 중국의 1위 기업인 알리바바를 넘어섰습니다. 알리바바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 18% 하락했고 시가총액은 1915억 달러입니다. 최근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조차 경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마윈은 최근 직원들에게 보내는 메모에서 핀더더의 결정과 실행, 노력을 축하한다며 알리바바도 변화하고 적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알리바바를 넘어선 핀더더의 주가 상승은 실적이 견인을 하고 있는데 실적을 보면 매출 688억 위안, 우리 돈으로 12조 3천억 원입니다. 전년과 비교해서는 약 94%가 상승했습니다. 순이익도 170억 위안으로 37% 상승했습니다. 이 배경에 바로 핀더더의 테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테무는 지난해 9월 미국 시장에 출시가 됐는데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 거래 금액이 60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핀더더는 구글 엔지니어 출신인 1980년생 황정이 2015년에 창업한 기업입니다. 중국에서는 초저가 전략으로 이미 자리를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농산물 플랫폼이었습니다. 농산물도 중간 유통을 거치면서 가격이 올라가곤 하는데 이 점을 고려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서 초저가 전략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에서 점차 상품을 확대하고 세계로 진출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테무가 인기를 끌면서 그동안 저가 제품을 판매해오던 기업들은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판 다이소라 불리는 달러제너럴과 달러트리 같은 곳들입니다. 어니스트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테무가 성장하는 동안 달러제너럴과 달러트리의 저가 제품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각각 8%포인트와 4%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인들의 장바구니가 중국 제품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테무와 함께 미국을 장악하고 있는 곳이 바로 쉬인입니다. 쉬인은 소위 중국판 유니클로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물론 유니클로와 다른 점이 굉장히 많은데요. 쉬인은 저렴한 가격과 유행을 선도하는 패스트 패션을 통해서 온라인을 기반으로 성장했습니다. 쉬인은 $5 셔츠와 $10 드레스 같은 상품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실제로 쉬인의 온라인몰에 들어가서 보면 매일매일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진행하는 듯한 가격을 볼 수 있습니다. 쉬인에서는 $5면 옷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품질이 조금 떨어져도 살만한 가격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중국에서 미국의 소비자들에게 직접 배송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가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쉬인은 하루에 1000개씩 신상품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테무와 쉬인 같은 중국 쇼핑 앱이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단연 가격입니다. 미국에서도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치솟은 상황에서 값싼 물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의 품질이 바뀐 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이미지는 저렴하지만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강했는데 이제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꽤 쓸만해졌다는 겁니다. 쉬인은 비즈니스 전략으로 더 많은 선택권, 더 저렴한 가격, 더 적은 낭비를 강조합니다. 쉬인은 수요에 맞게 대응을 해서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제공합니다. 일단 통상 100개에서 200개 품목의 상품을 소규모로 출시를 합니다. 그리고 고객의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평가를 해서 수요가 있는 제품은 재입고를 시킵니다. 이 과정이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잉 생산을 최소화하고 고객이 원하는 상품만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 같은 방법이 쉬인의 성공 비결 가운데 하나입니다. 쉬인은 단순히 온라인에 기반해서 오프라인의 비용을 줄였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수요를 정확하게 측정을 하고 빠르게 대응해서 디자인과 공급에 반영을 합니다. 이때 5,000개 이상의 공급업체 파트너와 협력을 하기 때문에 빠른 대응도 가능합니다. 패스트 패션에 최적화된 프로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쉬인은 2012년에 중국에서 설립됐습니다. 현재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요. 우리가 관심 있게 볼 만한 점은 쉬인이 내년에 미국에서 IPO를 신청했다는 점입니다. 회사는 지난 5월 자금 조달 라운드에서 평가받은 660억 달러보다 더 높은 가치를 기대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평가를 받았던 660억 달러는 전 세계 비상장 기업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기업 가치입니다. 참고로 전 세계 비상장 기업 평가 1위는 틱톡의 바이트댄스고 2위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입니다. 이 두 곳에 이어서 세 번째로 규모가 큰 곳이 바로 쉬인인데 쉬인이 상장에 나서는 겁니다. 동종 업계로 봐도 쉬인의 가치는 스웨덴의 H&M을 단숨에 넘어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쉬인이 상장에 나선 이유 가운데 하나는 최근 패스트 패션 주식이 상승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인디텍스의 주가는 올해 60% 넘게 상승했고 최근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M의 주가도 크게 올랐습니다. 쉬인은 의류를 넘어서 주방용품, 가전제품까지 모든 종류의 상품을 판매하는 제3자 판매자에게 플랫폼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제 쉬인은 유니클로, 자라, H&M의 경쟁사에서 아마존이라는 새로운 경쟁 업체를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점차 커지자 견제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신상품을 쏟아내는 쉬인 입장에서는 저작권 이슈가 큰 부담입니다. 또 미국 정치권에서는 쉬인이 중국 신장 위구르의 강제 노동과 연관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미 하원 의원들도 쉬인이 위구르족 강제 노역과 관련이 없다는 게 확인될 때까지는 IPO를 중단해야 한다는 서한을 SEC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중국 정부도 걸림돌 가운데 하나입니다. 차량 공유업체 디디추싱은 지난 2021년 6월에 나스닥에 684억 달러의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상장했지만 중국 정부의 압박에 1년 만에 상장 폐지됐습니다. 미국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 쉬인은 상장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